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70강 부수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예, 집음과 밑에 근본저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머물다 정치하다가 본 뜻인데 나중에 밑이라는 뜻으로 파생되어서 글자 밑저자죠. 밑저. 집 밑에 근본이니까 밑저. 다음은 집음과 점칠점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점치는 집이죠. 여기서 나온 가계점,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집음과 조정정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뜰정, 조정의 뜰이니까 넓은 뜰이겠죠. 뜰정, 정원할 때 쓰죠. 다음은 집음과 안절좌로 구성된 형성자로 좌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로 자리좌, 동사가 명사로 바뀐 데 있죠. 집이니까 자리좌. 다음 마찬가지로 집음과 들을 청해서 터진 집이죠. 열린 집. 민원을 듣는다 해서 관청청이 된 거죠. 관청청. 들을 청해서 동사화된 명사화된 들을 청 동사에서 집음이 들어가서 관청청이라는 명사화 바뀌었죠. 다음은 집음과 필발로 구성되어서 집이 무너져서 무너진 집으로 쓸모없게 된다 해서 폐가 됐죠. 폐할 폐. 무너진 집, 쓸모없는 집, 폐할 폐. 다음은 길게 걸을 인과 법칙률의 생략자로 구성되어서 조정의 법칙을 세우다 해서 의미가 확정되어 세우다의 뜻이 된 세울 건. 다음은 거칠 지와 길게 걸을 인. 그러니까 요 위에 빛일 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래서 요게 앞에 빛일 별이 없으면 걸을 지, 그 다음에 빛일 별로 구성된 음을 빛일 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길다의 뜻이죠. 그래서 느릴 연자가 됐죠. 연장전 할 때 느릴 연. 다음은 걸을 인, 길게 걸을 인과 뭡니까? 천간임으로 구성된 조정정. 천간임은 음을 빌렸죠. 조정정. 조정을 뜻하는 글자. 조정정. 여기다 집음을 하면 바로 위에 글자 뭡니까? 뜰정이 되는 거죠. 다음 구슬옥 밑에 들공으로 구성된 해자죠. 손으로 구슬을 던지면서 놀고 있는 모습. 그래서 희롱할 롱자가 된 글자죠. 다음은 해질 패자인데 윗대 글자가 원래 개견의 변형이죠. 개가 물어서 아주 형편없이 무너진 것, 해진 것을 뜻한다. 그래서 해질 패자가 됐죠. 다음은 장인공과 주살익으로 구성된 주살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법식, 식익 이렇죠. 장인공은 뭡니까? 자를 뜻하죠. 그래서 법을 나타낸다. 법식. 다음은 벌레충과 넓을 홍으로 구성됐죠. 홍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홍에서 강으로 발음난 거죠. 그래서 굳세다. 원래는 쌀 속에 작은 벌레였는데 이게 파생돼서 굳세다, 강하다의 뜻이 된 글자. 굳셀강. 다음은 활의 모습을 본뜬 활궁 부수자죠. 다음은 활궁에 깃털이 있어서 아주 활이 나약함을 표시했죠. 그래서 약할 약이 된 글자죠. 다음은 활을 손으로 당기는 모습에서 끌인, 이끌다, 끌인자가 된 글자죠. 회의자입니다. 다음은 활궁 옆에 긴장, 활을 길게 당기는 데서 베풀장, 펴다의 뜻이죠. 눈을 펴다, 부릅뜨다 할 때 장목이라 했죠. 밑저, 가계점, 조정정, 뜰정, 자리좌, 관청청, 폐할폐, 세울건, 조정정, 느릴연. 여기 느릴연, 죄송합니다. 느릴연, 조정정. 여기 조정정에서 뜰정이 됐죠. 희롱할롱, 폐할폐,
법식, 굳셀강, 활궁, 약할약. 약할약은 굳셀강의 반대자죠. 끌인, 베풀장. 자, 오늘 수업 내용 볼까요? 활궁으로 부숫자로 가진 글자입니다. 아우제. 아우제는 나무에다 나무 막대에다가 끈을 막 묶는 모습이죠. 나무에 짧은 말뚝을 세고 끈을 묶은 건데, 이게 순서가 차례로 묶었다 해서 차례에서 아우를 뜻합니다. 순서가 밑에니까 아우제. 다음은 조상할 조자죠. 조상할 조. 조상할 조자는 갑골문이나 건문의 자형은 주사를 지금 화살 주살이죠. 주사를 지니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짐승이 와서 먹을까봐 친구들이 활과 화살을 지니고 시신 앞에 찍힌 모습입니다. 시신을 찍힌 모습에서 죽은 자를 애도한다 이 뜻이 된 조상할 조자가 된 겁니다. 재밌는 글자죠. 다음 탄할 탄자는 헛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활궁과 헛단이니까 이 탄알은 한 개씩 쏘는 거겠죠. 뭡니까? 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탄알, 탄은 헛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넓을 홍은 사사사. 사사사도 부숫자죠. 사사사 내 거다 하는 거죠. 넓을 홍은 사사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근데 넓을 홍이 사사사하고 어떻게 음이 같냐? 중국어 발음은 사사사자가 꽁으로 발음나죠. 꽁. 넓을 홍은 사사사에서 음을 빌렸다. 활이 날아가는 소리가 웅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홍자가 된 겁니다. 넓을 홍, 클 홍. 아우제, 조상할 조, 탄할 탄, 넓을 홍. 우리는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 이념이 홍익 인간이죠. 홍익 인간. 넓을 홍자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한다. 다음 볼까요? 터럭 3. 가지런히 나 있는 짐승의 털의 상형으로 대부분 장식에 사용되므로 무늬, 문체, 빛나다 등의 뜻이 생겨났다. 터럭 3은 무늬를 많이 쓴다 말이죠. 자, 그림자형은 볕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영경 그렇죠. 그러니까 이 터럭 3이 이때는 뭡니까? 그림자 모양이겠죠. 그림자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 볕경에서 음을 빌린 그림자영. 다음은 무늬체는 켈체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켈체, 체에서 음을 빌린데 옆에 터럭 3이 들어가서 무늬 모양이죠. 본뜻은 문체. 근데 문장의 재능 이런데 무늬의 뜻이 된 거죠. 무늬체. 다음 모양형은 평평할 견. 가지런히 나 있는 털 모양이 평평한 것에서 터럭 3이 들어가가지고 모양, 형상의 뜻이 된 글자죠. 모양형. 그림자형, 무늬체, 채색체, 모양형은 다 터럭 3의 부수를 가진 글자죠. 터럭 3은 무늬나 문체를 나타낸다. 자, 다음은 자축 조금 걸을 척 붙습니다. 조금 걸을 척. 조금 걸을 척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축거릴 척. 조금씩 걷는 거. 조금 걸을 척 부수. 갈행의 생략해야죠. 갈행의 왼쪽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가다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면 참 곤란하죠. 이 두인비어떻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닙니다. 간다는 뜻입니다. 갈행자의 왼쪽 모습이죠. 이 조금 걸을 척 혹은 자축거릴 척 부수로 구성된 글자를 보겠습니다. 지름길경은 지하수경에서 음을 빌렸다. 지하수가 왜 지하수겠어요? 이 음이 내천자 보이죠? 지하수경에서 음을 빌린 지름길경. 마찬가지 간다는 뜻이 있죠. 기다릴 때는 절사도 있지만 원래 간청시로 많이 쓰입니다. 벼슬을 할 때는 시로 쓰이죠. 대나 시나 음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기다리는 거겠죠. 자축거릴 척, 조금 걸을 척이 있어서. 다음 큰 덕은 큰 덕에서 음을 빌렸다. 자축거릴 척이 없는 이 큰 덕, 여기서 음을 빌린 현수자다. 큰 덕. 원래는 도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아주
그 큰 덕을 밑에 이걸 다른 고자로 쓰면 직심이라 하죠. 직심, 고들 직자 밑에 마음심. 예. 고든 마음이라서 큰 덕이랍니다. 큰 덕. 덕인데 중국어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더 이렇죠. 더. 예. 무리도는 흑토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여기서 어떻게 흑토를 빼면 뭡니까? 여기에 시험시험 갈 착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분류해놨네. 그죠? 자축거리 옆에 달아날 주 이렇게 두 개 붓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상 흑토에다가 시험시험 갈 착 책받침 요거를 위치를 바꿔놓은 거죠. 예. 무리도 아주 그 참 재밌는 글자죠. 예. 본래 뜻은 걸어서 가다 해서 무리라는 뜻이 된 거죠. 무리도 생도도로 되죠. 생도. 다음 어들득은 자축거릴 척 옆에 원래는 뭡니까 이게 조개패죠. 조개를 손으로 가다가 원래 손으로 조개를 줍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축거릴 척 조금 거릴 척이 들어가서 가다가 줍는 거죠. 어들득은 뭡니까? 가다가 돈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을 줍는 것에서 어들득자가 된 겁니다. 요 위에가 날일자가 밑에하고 합쳐서 조개패의 변형이죠. 예. 어들득. 예. 돈 줬는데 준사급입니다. 이 어렵습니까? 예. 다음 법칙률. 법칙률은 리얼 받침이 없으니까 루로 받네요. 루. 예. 법칙률은 분율에서 음을 빌렸다. 분율도 부수자죠. 분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예. 법칙률은 법이죠. 붓이 지나가면은 붓으로 붓을 잡고 쓰는 게 뭐 법령을 쓰겠죠. 법칙에 맞게 붓의 획을 그어야 한다 해서 법칙률이 된 글자입니다. 붓이 가는 것은 법도에 맞게 그어야 된다 해서 법칙률이 된 글자입니다. 분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죠. 네. 지름길경 기다릴 때 큰덕 무리도 어들덕 법칙률은 전부 다 조금 걸을 척 붓으로 들어가서 다 조금씩 걸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이게 두인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조금 걸을 척으로 구성된 자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글미. 자글미는 옆볼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원래 갑골문의 자형은 여인이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이 앞에 조금 걸을 척자를 붙여서 작다, 감추다의 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글미자가 된 거죠. 자글미. 다음 회복할 복. 다시 부 회복할 복은 푸로 발음되죠. 푸 기억 받침이 없으니까 돌아올 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복, 간다는 뜻을 조금 걸을 척자가 있죠. 다시 부 회복할 복 두 가지 쓰이죠. 이때는 광복절, 부는 부활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천천히 걸을 서자는 나여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자, 뭡니까? 조금 걸을 척과 나여로 구성되어서 본 뜻은 천천히 걷다. 내가 가니까 바삐 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천천히 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돌순은 방패순. 방패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돌순자. 숨다의 뜻도 있는데 여기다가 좋은 거를 척자가 들어가서 돌아서 숨다 해서 돌순자가 된 겁니다. 돌순. 다음은 거느릴 어. 거느릴 어의 갑골문의 자형은 왼쪽에 간다는 의미인 조금 걸을 척. 가운데는 끈의 모양인 실사의 줄임자죠. 오른쪽에는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길에서 말고삐를 잡고 수레를 모는 모습입니다. 지금 손에 사람이 꼴삐를 잡고 길에서 꼴삐를 잡고 말고삐를 잡고 수레를 모는 모습. 그래서 거느릴 어자가 됐다. 재밌죠? 사람이 고삐를 잡고 수레를 끄는 모습에서 거느릴 어가 됐다. 거느릴 어, 부릴 어도 되죠. 또 임금을 뜻하는 것도 있죠. 어사, 어명. 그 다음 부릴역.
불일역도 입성 발음이니까 중국어로는 이로 발음됐네요. 이, 불일역. 원래는 한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옆에 칠수 있잖아요. 칠수. 사람 등 뒤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 모습에서 불이다 이 뜻이 된 겁니다. 요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옆에 일을 시키는 모습, 요 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다 이 뜻이 된 글자. 불일역. 자글미, 회복할 복, 다시 부, 천천히 서행할 때, 돌순, 거느릴 불일역, 첨 다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금 걸을 척 혹은 자축거릴 척 부수에서 부수로 구성된 글자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아우제는 뭐요? 끈이 밑으로 내려간 차례대로 내려간 모습에서 형 밑에 아우를 뜻한 글자다. 그 다음에 조상할 조는 주사를 들고 있는 옆에서 뭡니까? 시신을 지키고 있는 모습. 거기서 위로한다.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조상할 조. 그 다음에 탄할 탄, 또 혹은 퉁길 탄자가 되죠. 이것은 활군과 헛단으로 구성된 헛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탄할 탄. 그 다음 클홍은 활군과 음을 나타내는 사사사로 구성된 형성자다. 활이 날아가는 소리가 홍 하고 났다. 크다. 크게 난다. 그래서 클홍자가 됩니다. 원래는 활이 날아가는 소리가 크다 해서 나온 클홍이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홍익인간이라는 뜻을 쓰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 그림자영은 옆에 뭡니까? 터럭삼이 부수인데 터럭삼이 그림자 모양을 본뜬 자죠. 요는 뭡니까? 볕경은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림자영. 그 다음 무늬채, 채색 채자는 터럭삼에다가 켈채자, 켈채자에서 음을 빌린 요 터럭삼이 들어가서 무늬채가 된 글자입니다. 그다음 모양형은 평평할 견자에서 음을 빌린 거죠. 가지런히 나 있는 털, 그 모양을 이야기해서 모양형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지름길경, 지름길경은 요 앞에 간다는 뜻의 척자, 자축거릴 척, 아주 종종걸음 가는 거죠. 그래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지름길로 간다. 지름길경. 그 다음 기다릴 때는 관청시, 절사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 다음 큰 덕. 큰 덕은 요 옆에 글자도 덕이죠. 음을 빌린 거죠. 그래서 큰 덕은 원래 직심이라 가지고 곧은 마음을 큰 덕이라 합니다. 그 다음 무리도는 흑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흑토가 요거는 뭡니까? 시험시험 갈차게 쪽으로 옮겨진 거죠. 무리도. 다음은 얻을득은 가다가 돈을 손으로 줍는 거다. 그죠? 돈을 주어서 얻는 거다 했죠. 그 다음 법칙률은 앞에 자축거릴 척과 분율이 구성되어서 한 손에 붓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붓을 잡은 사람이 사관이 법칙에 맞게 붓을 글씨를 써야 된다. 그래서 법칙률이 된 거죠. 붓이 나가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지어놨죠. 그 다음 작을 미자는 원래 여기에 뭡니까? 여인이 빗으로 머리카락 빗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자축거릴 척을 넣어서 작다, 감추다 이 뜻이 된 작을 미. 그 다음 다시 부, 회복할 복은 옆에가 돌아올 복자로 구성되어서 형성자가 됐죠. 되찾다, 뭐 회복하다 그런 뜻이 된 글자죠. 천천히서는 나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내가 가니까 서둘러 갈 필요 없죠. 천천히 가야 된다는 거죠. 돌수는 옆에 방패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돌아서 숨는 건데 이게 돈다의 뜻이 된 돌다의 뜻이 된 거죠. 방패니까 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 숨는 건데 뒤에 숨는 건 빠지고 돌다의 뜻만 가지게 됐다. 거느릴 어는 뭡니까? 말을 모는 모습이죠. 한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길거리에서 말을 부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불일 뭐가 거느릴 어가 된 글자죠. 거느릴 어. 수레를 끄는 말을 부리는 모습에서 나온 글자다. 불일역은 한 손으로 옆에 칠수죠. 몽둥이를 들고 일을 시키는 모습에서 부리다의 뜻이 된 글자죠. 불일역. 아우제, 조상할 조, 탄할 탄, 클홍, 그림자형, 채색채, 빛채, 무늬채, 모양형, 지름길경, 기다릴 때, 큰덕, 무리도, 얻을득, 법칙률, 자글미, 다시부, 회복할복, 천천히 서, 돌순, 불일어, 뭡니까? 거느릴어, 불일역.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